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영양제가 있다면 바로 칼슘 영양제일 것입니다. 칼슘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뼈 건강은 물론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에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생각보다 식사를 통해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따라서 저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칼슘 영양제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칼슘 영양제를 잘못 섭취하면 칼슘은 다른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여러분의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제가 칼슘 영양제 섭취를 조절하거나 중단하길 권해드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는 문제될 일이 없지만 영양제를 통한 칼슘 섭취는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칼슘을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칼슘 영양제의 올바른 섭취 방법은 무엇인지 제품의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칼슘 영양제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 영양제를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경우예요. 너무 많이 섭취한 사람 잘못 아니야? 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판매 중인 칼슘 영양제들을 라벨에 표기된 정량대로만 섭취해도 적정 섭취량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과다 섭취는 생각보다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고함량의 칼슘 영양제를 섭취한 사람에게서 심장마비와 뇌졸중,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양상은 이미 식사를 통한 칼슘 섭취량이 높은 사람이 추가로 칼슘 영양제를 섭취할 때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칼슘 영양제로 인한 혈관 석회화 때문이에요. 칼슘 영양제의 가장 큰 문제는 칼슘이 너무 빠르게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칼슘은 PTH라는 호르몬과 비타민 D의 작용으로 과잉이 되거나 결핍되지 않게 조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함량의 칼슘을 영양제로 섭취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혈액 내에 많은 양의 칼슘이 급속도로 들어오는 이 상황, 식사를 통한 칼슘 섭취 시에는 벌어지지 않는 이 상황이 칼슘 영양제를 섭취하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적절한 칼슘 수치를 유지하는 기능, 즉 항상성의 밸런스가 붕괴되면서 필요 이상의 칼슘이 몸에 남아 혈관의 석회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2016년과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칼슘 영양제를 섭취한 사람에게서 혈관 석회화의 위험이 2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칼슘 영양제의 과다 섭취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이뿐이 아닙니다. 스웨덴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는 칼슘 영양제를 섭취한 군에게서 치매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조기 폐경이나 신장 결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어요. 칼슘 영양제로 인해 문제되는 또 다른 경우는 칼슘으로 인해 약효가 저하되는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칼슘으로 인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의약품들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약이어서 상호작용 사례가 가장 많은 영양제로서 칼슘이 꼽히기도 해요. 빈도가 높은 상호작용으로서 칼슘은 항생제와 결합해서 항생제의 약효를 떨어뜨려 감염 치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생제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플로로퀴놀론 계열의 항생제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항생제를 드시는 분은 칼슘제나 다른 미네랄이 포함된 영양제 또는 유제품과 반드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항생제를 처방받은 분이라면 이미 약국에서 안내를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도 칼슘 영양제와 함께 복용할 때 흡수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약 복용 후 3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칼슘제를 섭취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사용되는 레보티록신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칼슘 영양제와는 최소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만약 500mg이 넘는 칼슘제를 섭취하는 분이라면 넉넉히 6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칼슘 영양제가 레보티록신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칼슘으로 인한 상호작용이 유독 그 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칼슘이 아닌 어떤 영양제를 섭취 중이든 복용 중인 의약품이 있다면 함께 섭취해도 되는지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칼슘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몇 가지 룰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미 식사를 통해 칼슘을 충분히 섭취 중인 분이라면 칼슘 영양제는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필요도 없고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나이마다 다르지만 대략 800에서 1000mg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식단에 칼슘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멸치나 미꾸라지, 굴부터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 그리고 두부와 상추, 미역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충분히 섭취 중인 분이라면, 특히 치즈가 풍부한 서구화된 식단을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칼슘 영양제는 오히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식사를 통한 칼슘 섭취가 충분치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적인 칼슘 섭취량은 540mg으로 권장 섭취량인 800mg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예요. 식사를 통한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식품을 신경 써서 섭취해주세요. 그 어떤 경우든 식사를 통한 칼슘 섭취가 영양제를 통한 칼슘 섭취보다 안전합니다. 아무리 식단을 조정해도 칼슘을 충분히 쪽이 어려운 경우라면 그때는 영양제로라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의 결핍 상태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영양제를 이용하더라도 채워주는 쪽이 더 이득이에요. 다만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식사를 통해 섭취하지 못하는 양만큼만 영양제로 섭취할 것, 그리고 영양제로서 섭취하는 양을 하루 최대 500mg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칼슘의 양이 500mg이라고 하면 영양제로는 300mg만 보충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식사를 통해 하루에 200mg의 칼슘밖에 섭취하지 못한다고 하면 600mg짜리 칼슘 영양제를 섭취하기보다 400에서 500mg만큼만 영양제로 섭취하고 부족한 나머지 양은 어떻게든 식사를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식단을 조정해주세요. 식사를 통한 칼슘 섭취량을 알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섭취량에 해당하는 540mg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남들이 다 먹는 평균적인 식단을 유지하는 분이라면 일일 권장 섭취량인 800mg에서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평균 양인 540mg을 뺀 260mg 정도의 용량을 칼슘 영양제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품을 통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담 중에 많은 분께서 섭취 중이셨던 솔가의 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아연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하루에 3알 섭취하도록 되어 있고 3캡슐을 다 섭취했을 때 1000mg의 칼슘을 섭취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양입니다. 2알로 줄여도 667mg입니다.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하루에 1알씩만 섭취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아이허브에서 많은 판매량을 기록 중인 나우푸드의 칼슘 마그네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2알당 1000mg, 즉 1알당 500mg의 칼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칼슘 섭취량이 정 부족한 분의 경우에 마지노선의 용량에 해당하는 500mg의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 하루 1알 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솔리서치의 칼슘 마그네슘 말레이트도 많은 분께서 섭취 중이셨던 제품인데요. 성분 구성이 좋아서 저도 최근 상담에서 종종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1대1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종종 드렸던 이야기인데 식단이 서구화가 될수록 칼슘의 섭취량은 늘고 마그네슘이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영양제를 통한 마그네슘 섭취는 상당히 안전하면서도 이점이 높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아까 말씀드린 솔가나 나우푸드 제품처럼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1로 배합된 제품은 높은 함량의 칼슘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은 높고 마그네슘 섭취 목적으로 활용하기엔 마그네슘의 함량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 솔리서치 제품처럼 칼슘과 마그네슘이 1대1 비율로 구성된 제품이 더 나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솔리서치 제품은 1알당 칼슘 마그네슘이 각각 100mg 밖에 안 들어있는 것도 특징인데 칼슘 섭취량이 아주 부족한 분이라면 하루에 5알까지 섭취해야 하는 만큼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식사를 통해 칼슘을 어느 정도 섭취 중인 분이라면 가벼운 결핍 해소용으로 2알에서 3알 정도로 조절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칼슘 마그네슘 섭취 목적으로는 이상적인 구성이 아닐까 생각해요. 다만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칼슘제라면 이미 부작용보다 치료적 이득이 크다는 것이 고려된 처방이므로 용량이 얼마든 걱정 없이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 영상 내용과 상관없이 여러분께서 섭취 중인 영양제가 좋은 선택인지 부족하거나 과한 영양제는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제 1대1 상담 톡방을 통해 문의주세요. 일정상 답변이 늦을 수는 있으나 모두에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